이것 하나 바꿨을 뿐인데 콜레스테롤이 거짓말처럼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지혈증 식이요법 전문 안동훈 박사입니다. 혹시 병원 검사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나요?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 걱정되시나요? 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올까 불안하신가요? 그런 걱정에 밤잠 설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과 가족들의 두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건강 걱정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딱 이 한 가지 식습관만 바꾼 뒤 몇 달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믿기지 않으신다면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50대, 60대 이후에도 식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을 되찾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한국에서도 고지혈증, 즉 이상지질혈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만 304만 명이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불과 5년 사이 환자가 38% 이상 폭증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보다도 증가세가 가파른 수치입니다. 그만큼 잘못된 식생활로 혈관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지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그 해답을 식단에서 찾아왔고 이미 많은 환자들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식습관 개선으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젠 어쩔 수 없지 하며 건강을 포기해버립니다. 좋아하시던 음식도 마음 놓고 못 드시고 약으로 버티는 수밖에 하고 체념하시곤 합니다. 손주들과 뛰어노는 일이나 여행 같은 활동도 멀리하게 되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방법만 알면 70대, 80대에도 콜레스테롤을 충분히 관리하며 활기차게 사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80대의 식습관을 고쳐서 콜레스테롤 약을 끊은 분도 있고 90대의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며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안동훈이 그 비결을 오늘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기에 앞서 앞으로도 이런 건강 비결을 계속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지혈증을 이겨내는 식습관 개선 비법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여러분, 고지혈증을 개선하려면 크게 5가지 식이 원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체중 관리, 지방 관리, 탄수화물 관리, 식이섬유 섭취, 그리고 알코올 조절인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걱정 말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는 적정 체중 유지로서 에너지 칼로리 조절이 첫 걸음입니다. 첫 번째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과식을 피해서 살이 필요 이상으로 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 체중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먹고 남은 에너지를 지방 형태로 축적하는데 체지방이 늘어나 과체중이나 비만이 되면 혈액 속 중성지방이 높아지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도 상승합니다. 반대로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낮아지죠. 실제로 체중의 5%만 감량해도 혈중 지질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5%면 몸무게 70kg인 분은 3.5kg 정도인데 이 정도만 줄여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현재 체중이 표준 범위를 넘는 분들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체중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체중을 감량할까요? 하루 섭취 열량보다 소비 열량이 적어야 살이 빠집니다. 보통 하루에 500kcal 정도를 줄이면 일주일에 0.5kg 정도 감량이 가능합니다. 0.5kg씩이면 한 달에 2kg, 석 달이면 6kg도 감량할 수 있는 셈이죠. 이 방법의 장점은 건강에 무리가 없고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500kcal는 큰 숫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평소 공기밥 한 그릇 드시던 것을 23그릇으로 줄이고 탄산음료나 과자 같은 간식을 끊으면 그 정도 칼로리는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한 분도 70대 남성분이셨는데 뱃살도 좀 있고 LDL 콜레스테롤이 매우 높았어요. 처음엔 운동만으론 잘 안 빠지시더군요. 식단을 점검해보니 매 끼니 밥을 2그릇씩 드시고 식후에 단 과일 주스를 즐겨 마시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밥을 한 공기로 줄이고 물이나 차로 대체하시게 했더니 2달 만에 4kg 감량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상당히 떨어졌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콜레스테롤 약 용량을 줄이자고 할 정도로 호전되었죠. 이렇듯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혹시 난 그렇게 과식하지도 않고 말랐는데 고지혈증이에요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체중이 정상이더라도 식사 내용이 잘못되면 콜레스테롤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체중을 조금만 더 줄이면 혈중 지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적정 체중을 평생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대사도 줄어 살이 붙기 쉽습니다. 식사량을 젊었을 때보다 줄이고 활동량을 늘려 현재 몸무게를 잘 관리하세요. 체중계 숫자는 혈관 건강의 바로미터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방 관리입니다. 나쁜 지방은 줄이고 좋은 지방은 똑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지방 섭취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선 피해야 할 것은 나쁜 지방, 바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입니다. 포화지방은 삼겹살 같은 돼지고기 비계, 베이컨, 소시지 등의 가공육, 그리고 버터나 생크림, 치즈처럼 동물성 기름에 많은데요.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파묘나 코코넛유처럼 상온에서 하드하게 굳는 기름들은 포화지방 비율이 높습니다. 포화지방은 우리 혈액 속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크게 올리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포화지방 섭취는 전체 열량의 7%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고됩니다. 7%라면 하루 2000kcal 드시는 분 기준으로 포화지방 15g도 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삼겹살 2줄만 드셔도 그 이상이 될 수 있죠. 즉,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양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기름진 육류 부위는 피하고 살코기 위주로 드세요. 예를 들어 고기가 먹고 싶을 땐 삼겹살 대신 등심이나 안심처럼 기름기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기름 덩어리는 제거하세요. 닭고기도 껍질은 벗겨내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 유제품도 저지방이나 무지방 제품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햄, 소시지, 베이컨같이 가공육에는 포화지방과 염분이 매우 많으니 섭취를 줄이세요. 특히 트랜스지방은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트랜스지방은 식품 제조 과정에서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 인위적으로 만든 기름인데 마가린, 쇼트닝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들어간 케이크, 크림이 들어간 과자, 도넛, 팝콘 등의 일부 가공 과자류나 빵류에 트랜스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이 트랜스지방은 포화지방보다도 혈관에 더 해롭습니다.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더 크게 높이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떨어뜨려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트랜스지방은 죽음의 지방으로 불릴 정도예요. 가능한 완전히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식품 포장 뒷면 성분표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트랜스지방 0g라고 적혀 있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0.2g 미만은 0으로 표기할 수 있어서 매일 많이 먹으면 결국 섭취가 누적될 수 있거든요. 성분의 부분 경화유, 쇼트닝, 마가린 같은 단어가 있다면 트랜스지방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피하세요. 또 식용유를 고온에 오래 가열하거나 한번 튀긴 기름을 재사용하면 트랜스지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튀김용 기름은 반복 사용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튀긴 음식 자체를 너무 자주 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지방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포화지방입니다. 상온에서 액체인 식물성 기름과 생선의 지방에 많죠. 불포화지방은 다시 단일 불포화지방과 다가불포화지방으로 나뉩니다. 세부 이름은 어려우니 몰라도 됩니다. 쉽게 올리브유나 카놀라유처럼 상온에서 맑은 기름 등 푸른 생선의 기름, 견과류의 지방 등은 대체로 불포화지방입니다. 이 불포화지방을 적당히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연어 등의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은 중성지방을 줄이고 혈전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두, 들기름, 아마씨 등에 들어있는 오메가-3도 좋습니다. 하지만 불포화지방이라고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이에요. 올리브유도 한 스푼이면 100kcal에 육박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듬뿍 쓰시면 금세 열량 과다가 됩니다. 또 식물성 기름에도 일부 포화지방이 섞여 있으므로 과하게 먹으면 결국 포화지방 섭취도 늘어나게 됩니다. 핵심은 나쁜 지방은 확 줄이고 좋은 지방은 적정량만 섭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삼겹살을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씩 드셨다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이고 생선구이를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하세요. 샐러드 드레싱도 마요네즈 대신 올리브유와 식초로 만든 드레싱을 사용하되 한두 숟갈만 뿌리는 식으로 양을 조절합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정도는 심장에 좋지만 한 컵씩 드시면 살이 찔 수 있으니 조금씩 드세요. 식물성 기름으로 조리할 때도 프라이팬에 바로 붓지 말고 스프레이로 뿌리거나 티스푼으로 계량해서 쓰면 불필요한 과다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탄수화물 관리입니다. 밥방 설탕을 조절하라를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은 기름진 음식만 조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름기도 조심해야 하지만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고지혈증의 숨은 원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밥 위주의 식사를 해왔죠. 그러다 보니 여전히 전체 칼로리의 60% 이상을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5,560% 정도면 적정한 편이지만 인구의 절반 가까이는 탄수화물을 65% 이상, 즉 과잉 섭취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남은 당분이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설탕이나 액상과당 같은 단순당은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남는 당이 지방으로 축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단 음식, 단 음료를 멀리 하셔야 해요. 우선 흰쌀밥, 밀가루 음식 등 정제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밥을 드셔도 한 끼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공기밥 23공기 정도로 양을 조절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현미밥, 잡곡밥처럼 통곡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 식이섬유도 많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서 중성지방 축적을 덜 일으킵니다. 빵도 흰 식빵보다는 통밀빵이나 호밀빵이 좋겠죠. 국수나 면류도 밀가루 면 대신 가끔은 메밀국수, 현미당면 등으로 바꾸면 좋습니다. 그리고 과자, 케이크, 빵, 떡, 아이스크림, 설탕 넣은 음료 등 단 음식은 반드시 줄이세요. 앞서 지방 이야기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빵이나 과자류는 탄수화물, 포화 지방, 설탕, 트랜스 지방이 합쳐진 최악의 조합인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 건강에 아주 안 좋죠. 단 음식을 드시면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아져도 과잉 당분이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혈관 벽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 디저트는 별도 배가 있다, 이런 말씀은 오늘부로 접으셔야 합니다. 식사 후 달콤한 케이크나 빵을 습관처럼 드시는 건 매우 해로운 습관입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같은 당음료도 피하세요. 특히 탄산음료 한 캔에는 각설탕 78개 분량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과잉 섭취된 당은 모두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버립니다. 식사할 때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고 달달한 커피 대신 아메리카노나 녹차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입에 쓴데 차차 적응이 됩니다. 간식으로는 과자 대신 신선한 과일을 추천드립니다. 단, 과일도 과당이 있어서 많이 드시면 중성지방을 올릴 수 있으니 하루 한 2개 적당량만 드세요. 특히 과일 주스 형태로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섬유질이 제거되고 당만 농축되기 때문이죠. 차라리 통째로 드세요. 정리하자면 곡류 위주의 식사 습관을 약간만 바꾸면 됩니다. 흰 쌀밥 대신 잡곡밥, 밀가루 국수 대신 현미메밀면, 과일 주스 대신 생과일, 과자 대신 견과류나 방울토마토, 설탕 든 커피 대신 블랙커피나 차. 처음엔 싱겁고 허전할 수 있지만 2주만 참아보세요. 입맛이 바뀌기 시작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예전처럼 단 음식이 당기지 않게 될 거예요. 네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 식단입니다. 채소, 해조, 콩으로 혈관 청소를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채소나 해조류처럼 먹고 나면 변으로 나오는 찌꺼기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알고 보면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내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감소시키고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만든 담즙산을 붙잡아 배설시켜버립니다. 쉽게 말해 먹은 콜레스테롤이 몸에 덜 들어오게 하고 몸속 콜레스테롤도 더 많이 배출되도록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과식하지 않게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혈당 조절에도 이롭고요. 변비 예방에도 좋은 건 다들 아시죠? 이렇게 좋은 식이섬유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가이드라인에서는 하루 25지 이상을 권고합니다. 이상적으로는 2530지 정도가 좋겠네요. 25지라 감이 안 오실 텐데 예를 들어 양상추 100지에 1.5지, 사과 하나에 34지, 현미밥 한 공기에 3지 정도 있습니다. 합치면 상당히 많이 먹어야 하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매 끼니 섬유질을 챙기셔야 합니다.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콩류, 통곡물, 과일이 식이섬유의 보고입니다. 매 끼니 채소 반찬 2가지 이상은 꼭 드시고 쌈채소도 푸짐하게 곁들입니다. 하루 2끼는 채소가 듬뿍 든 국이나 찌개, 나물 반찬 등을 챙기세요. 해조류도 미역국, 다시마 무침, 토조림 등으로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콩류는 식이섬유도 높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일석이조 식품입니다. 밥 지을 때 콩이나 귀리, 보리 등을 섞으면 자연스럽게 섬유질 섭취가 늘어요. 두부, 콩자반, 콩비지찌개 등도 좋고요. 과일은 하루 12개 드시면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단 과일은 양 조절을 하세요. 섬유질을 충분히 드시면 재미있는 변화가 생깁니다. 같이 먹은 지방과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줘서 식후 중성지방 수치가 덜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드실 때 상추와 깻잎 같은 쌈채소를 듬뿍 함께 드시는 한국식 식사법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실제 연구들을 보면 고기를 채소와 같이 먹으면 중성지방 수치 상승이 완만하다고 해요. 또 라면 같은 기름진 음식을 드실 때도 김치보다는 신선한 오이, 당근 등을 곁들여 드시면 훨씬 낫습니다. 김치는 나트륨이 많으니까요. 요컨대 먹을 땐 섬유질과 함께라는 공식을 기억하세요. 아침 식사 때는 통곡물 시리얼이나 오트밀에 우유와 견과, 과일을 곁들여 드시면 식이섬유로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는 밥량을 줄이고 그만큼 샐러드나 나물, 삶은 채소를 더 드세요. 처음엔 밥을 덜 먹어 허전하지만 채소를 천천히 많이 씹어 드시면 포만감이 생길 겁니다. 한 가지 팁 더 드리면 섬유소를 갑자기 확 늘리면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조금씩 늘려가고 물도 충분히 드시면 좋습니다. 5번째는 알코올 조절입니다. 과음은 중성지방 폭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5번째는 술, 알코올 섭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술을 즐기시는 분들께는 아픈 손가락일 수 있는데요. 과도한 알코올은 혈액 내 중성지방 수치를 급상승시킵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지단백분해 요소의 활성이 떨어져 중성지방 처리가 안 되고 쌓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맥주나 달달한 술 칵테일, 막걸리 등은 알코올 자체 칼로리에 더해 당분도 많아서 최악입니다. 잦은 음주는 HDL 콜레스테롤도 낮출 수 있고 혈압과 혈당에도 악영향을 줘서 전반적인 심혈관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 금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에이 그래도 가끔 한두 잔은 괜찮지 않나요? 하실 텐데요. 아예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게 어렵다면 최소한 양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최신 지침에서는 중성지방이 높지 않은 경우 남은 1일 알코올 10지 이하로 제한을 권고합니다. 일반적인 소주 한 잔, 맥주 작은 컵 한 잔 정도가 알코올 약 10지입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하루 12잔 이내로 줄이고 가능하면 아예 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12잔씩 매일 드시는 것도 사실 누적되면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번에 12잔 정도만 드시는 게 낫습니다. 또 한 가지, 빈속에 술을 절대 드시지 마세요. 안주도 없이 술만 마시면 혈당과 중성지방 대사가 더 나빠집니다. 반드시 채소 안주나 단백질 안주 두부, 생선 등을 곁들여 드세요. 기름진 고기 안주보다는 두부김치, 생선의 야채, 나물 안주 등이 좋겠죠. 술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분들은 와인은 괜찮다던데 하십니다. 적포도주 한두 잔 정도는 오히려 HDL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고 레드와인의 폴리페놀이 심장에 좋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적은 양일 때입니다. 와인이든 소주든 많이 마시면 좋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성지방이나 간 수치가 높다면 와인도 피해야 합니다. 약주라고 몸에 좋은 술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술은 줄이고 또 줄여라가 답입니다. 자, 이렇게 체중, 지방, 탄수화물, 섬유질, 알코올까지 고지혈증 개선을 위한 5가지 식습관 비법을 알아봤습니다. 한 번에 들으시느라 많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하나는 특별한 약이나 비싼 보충제가 아닌 우리 일상 식생활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결국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의 문제죠. 정리해보면 과한 열량을 줄이고 나쁜 지방과 과잉 탄수화물 특히 당류를 피하고 좋은 지방과 풍부한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한다. 그리고 술은 자제한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으로 이제 중요한 건 이 좋은 식습관들을 어떻게 꾸준히 내 생활에 자리 잡게 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긴 알아도 실천이 어렵다고들 하세요.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기도 하고요. 오늘 내용 정리를 해볼까요? 살은 적당히, 기름기는 가볍게, 당분은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늘리고 술은 멀리.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성공입니다. 오늘부터 식탁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혈관의 기름때를 늘리는 음식인지 청소하는 음식인지 생각하며 드시면 분명 변화가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혈관과 심장이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생활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주변의 고지혈증으로 고민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알찬 건강정보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혈압, 즉 혈압을 낮추는 식습관 개선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안동훈 박사가 항상 응원합니다.